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16학번 이인섭입니다.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오답, 틀리면 밀어내자, 오트밀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존재하는 그런 교육시장에서 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그 어플리케이션에 AI 기술력을 도입함으로써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제가 고민하고 있는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문제만 많이 푼다고 성적이 향상할까? 라는 이런 글귀에서 저는 하나의 고민들을 시작을 하였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틀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취약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해결책을 오트밀이라는 서비스에 녹여내는데, 오트밀은 오답 틀리면 밀어내자의 약자로 중등수학 오답관리 앱 서비스입니다. 해당 앱의 솔루션 같은 경우 틀린 문제를 또다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AI, 즉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맞춤 문제집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문제에서 OC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와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NLP라는 또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학생의 취약점을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맞춤 문제집을 제공을 하고 아이들이 해당 문제를 풀게 되면 취약 개념을 파트를 극복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술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OCR과 NLP와 LSTT입니다. 이 기술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CR 같은 경우 학생들이 문제를 촬영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AI 기술인데요. 해당 문제는 이제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문서 혹은 어떤 시험지를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그림이고 어떤 것이 보기고 어떤 것이 이 문제의 글귀들인지를 디텍션하게 됩니다. 해당 디텍션 내에서도 세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OCR을 들어가기 전에 한글이라는 부분하고 수식이라는 부분이 전혀 다른 OCR로 작용하기 때문에 먼저 문제에서 디텍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텍션 같은 경우 먼저 한글인지 수식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고 한글이라고 판명난 이미지 파일들을 한글 OCR에 인풋 값으로 넣게 되면 이제 아웃풋 값으로 한글 글자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수식 OCR에 넣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에서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레이텍스 혹은 라텍스라고 불리는 이 언어로 아웃풋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MI2LS라는 논문을 보고 참고를 하였는데요. 해당 기술은 이제 수식 데이터 셋인 IM2 레이텍스 이제 100K에서 소타를 기록한 모델로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CNN과 RNN 그리고 어텐션을 적용한 모델로서 CNN을 통해 얻은 특성 정보의 위치를 추가한 후에 RNN에 어텐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결과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RNN은 다중 이제 BI-LSTM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LP입니다. NLP 같은 경우 이제 문제들을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찾기 위해서 작용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 형태를 추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쌓느냐를 가장 키포인트로 잡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년 학기를 이제 대단원 그리고 중단원, 개념 W, A, B, C 세부 유형, 문제 1, 2, 3로 계층적 구조로 기획을 하였으며 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해당 계층적 구조로 쌓인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사도 계산 모델로서 저희가 언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류 모델로서 이제 임베딩 사용 여부와 지도 학습 여부를 지금 나타낸 표를 보고 계시는데 이 왼쪽 그림에 모델명에 적힌 기본적인 모델들에서 저희가 이 모델들을 짜기를 해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추천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NLP적인 부분하고 OCR적인 부분에서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선행적인 연구 과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논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 또한 존재하지 않았고 저희는 직접 이 데이터 라벨링하고 어노테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주제, 이미지 해상도, 이미지 정밀도, 향상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쌓고자 하였으며 이제 JSON 파일, 그리고 PNG, 그리고 JPG 파일의 데이터 포맷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 검수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 뿐만 아니라 메타 정보들, 그 외의 정보들까지 라벨링을 모두 작업을 하였고, 이런 작업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저작 도구, 즉 라벨링을 하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라벨링 도구 또한 저희가 직접 만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다음 발표에서 보여드릴 이 시연 영상에서 데이터 라벨링 저작 도구와 함께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굉장히 적합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검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라벨링 하는 거 시연 한번 해보고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웹 서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웹 서버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계층적 구조로 이미 데이터가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 클릭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읽어오고, 여기는 이제 원본 문제가 되며 이 오른쪽은 OCR 결과가 됩니다. 현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이런 숫자들이 모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가운데 같은 경우 여기서 OCR 결과가 조금 잘못되거나 혹시 다르게 나온 것들은 올바른 데이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데이터 저작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모두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작업이 모두 끝나면은 다음 해설로 적용을 해서 해설도 이렇게 적게끔 만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잘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 이 작업이 모두 끝나면 저희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데이터들이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오답을 가장 먼저 촬영을 하고 잘라내기로 문제를 찾아내서 오답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저희가 직접 다음에 스케일업 할 것들을 생각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중단원을 입력을 하고 문제를 틀린 이유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맞춤 문제집이 나오게 됩니다. 맞춤 문제집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맞춤 문제집이 끝나면은 이와 연결된 개념 노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개념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이 끝나면은 이거는 세세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하루에 어느 정도 문제를 풀었는지 여기 이 달력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 달력을 채우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끔 동기부여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개념 노트 단원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즐겨찾기 기능 또한 추가를 하였고, 맞춤 문제집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의 구동은 모두 끝났고,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